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투자전략팀 허재환 부장님을 초대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지금 주식시장이 요즘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국내 시장이요.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정말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왜 이렇게 그 매도를 막 해대는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만도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사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올해 내내 사실 좀 매도 우위였습니다. 사실 올해만 거의 한 27조, 26조 가까이 주식을 팔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2007년, 2008년,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외국인들이 한 해 팔았던 것만큼 올해 1월부터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 그냥 뭐 별일 없으면 주식을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미국 나스닥 지수가 좀 흔들리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다소 좀 거칠어졌다라는 거죠. 거칠다는 의미는 예를 들면 현물, 주식도 팔지만 선물 시장에서 또 매도를 좀 많이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현물과 선물을 같이 매도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?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현물은 팔아도 선물은 사서 혹시라도 내일 주식시장이 오를 수 있는 리스크, 위험을 좀 대비를 하게 되는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. 내일 일은 난 모르겠다 하면서 외국인들이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파는 이런 현상들이 특히 이제 지난주 후반, 이번 주 초에 좀 많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졌고,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좋아했었던 종목들 중에 소위 이제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는 뭐 바이오, 뭐 인터넷, 뭐 이런 주식들이 요즘 좀 그 시세가 좀 약해지면서 좀 흔들렸었습니다. 네. 그런데다가 해외 시장이 막 불안하니까 또 추석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일주일 딱 남겨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기관 투자가들도 굳이 지금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지금 마침 추석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잖아요. 그리고 추석 연휴가 좀 길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 연휴 기간에 뭔가 요새 하도 좀 불안한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게 두려운 거죠. 그래서 뭐 미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, 기관들처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예,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. 왜냐면 사실 주식시장이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나 굉장히 낮은 수준이면은 사실 별로 걱정할 게 없죠. 오히려 연휴 이후에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이제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약간 위험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 자체는 지금 주가가 살짝 비싸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비싸니까 또는 이제 더 주가가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왠지 연휴 기간 동안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나타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그 심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남이 보든 자기가 보든 좀 비싸다라는 거를 반증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우리가 나스닥 미국 시장을 좀 보면은 그동안 이제 뭐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좀 주가들이 계속 밀렸잖아요. 근데 그거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좀 실망했다는 의견도 있고, 그 다음에 미국 자체 시장에도 좀 위험한 변수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.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예, 저는 뭐 사실 FOMC 자체는 그렇게 막 실망스럽지는 않았는데 이제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기에는 약간 좀 부족했다. 뭐 그 정도로 좀 보고 있고,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유동성에 대한 모멘텀이 꺾인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다가오는 미국 대선이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랑 이번 주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미국의 뉴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미국 정치 뉴스밖에 없었습니다. 특히 이제 킨즈버그 미국 대법관 사망 이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굉장히 날을 세우면서 이제 정치 공방을 하고 있고, 그 과정에서 지금 7월 달이냐 8월 달 이미 합의가 됐었어야 되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미국의 그 부양책들이 아직도 지금 합의가 안 되면서 아예 지금 뭐 10월, 11월 이후로 막 좀 넘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이 분명히 좀 나서고 있고,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대선은
미국 시장에 긍정적이고요. 네. 저희 한국은 사실은 대선이 끝나야 좀 좋은 편입니다. 이제 한국은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고, 미국은 뭔가 새로운 대통령이다 또는 뭐 기존 대통령인데 잘하고 있는 사람이 되면은 주식시장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다라는 것들을 과거에 반영했었는데, 보면 특이한 것은 선거 직전 3개월 동안의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그러니까 이제 선거 직전에는 불안한 거죠. 혹시 이제 뭐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,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대선과 관련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미국 시장에도 지금 교란 요인이 되고 있다.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 잠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대법관 사망, 그것 때문에 그 뭐죠? 그 선거 후에 어떤 선거에 불만이 있을 때 네. 불복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재판에서 유리해지기 네. 위해서 트럼프는 지금 임명을 하려고 하고 그 맞습니다. 보수적인 민주당에서는 그 뭐 선거 이후로 미루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싸움인 거잖아요. 근데 이런 얘기 자체가 그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 거 그럼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선거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분산 국가에서 인정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2000년에도, 그러니까 2000년 11월에 그러니까 조지 W. 부시 주니어 대통령하고 엘고가 붙었을 때, 이때 사실 그 플로리다 주에서 문제가 생겼었잖아요. 예. 그때 격차가 너무 적어서 재검표를 하고 재개표를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게 한 달 가까이가 길어졌는데,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확실히 불확실성입니다.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은 한 11%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. 근데 이제 미국은 되게 좀 금융시장의 역사가 길고 일정 부분 되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조정을 폭을 보면은 이 조정이 뭘 반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. 보통 일반적으로 한 5에서 6, 7% 정도 되는 조정은 되게 일반적인 조정입니다. 그냥 한 번씩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이지만 10% 이상 되는 조정은 되게 그 1년에 한 번도 잘 안 나가는 그런 조정입니다. 뭐 20% 이상, 15% 이상 조정은 정말 2, 3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조정인데, 2000년 11월에 이제 한 달 만에 주가가 11% 빠졌다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쉽게 11%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의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지금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나타날까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죠. 네. 사실 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뭐 미국 선거제도를 잘 이해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뭐 우편 투표. 네. 우편 투표가 이게 보니까 뭐 대충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개표를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들어올 수가 예, 있는 우편 주문 그날짜라 이거만 찍혀 있으면은 다 표로 인정해 준다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불리해질 것 같다 이러면은 그렇죠. 몰려서 투표를 네.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인 네. 거죠.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게 아. 그게 참 되게 묘한 우편 투표의 아주 그 취약한 고리인데, 뭐 누가 그러겠냐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지금 너무 팽팽하고 서로 간에 어떤 합의점이 없다 보니까 서로를 서로 이렇게 불신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전부터 미국 그 투표 제도에 좀 그 이상한 거는 많이 있었잖아요. 그 대선거인단 제도하고 뭐 진짜 전체 투표 수에서는 그때 고어 대통령이 훨씬 조금 더 앞섰지만 어쨌든 투표는 진 걸로. 네. 그러니까 하여튼 뭐 복잡하긴 한데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점점 불안한 네,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거겠죠.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선거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좀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잖아요. 네. 근데 오히려 이 미중 갈등에 대한 거는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중 갈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. 왜냐하면 뭐 틱톡 같은 거를 보면은 계속 이제 중국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있는데, 대신에 이제 선거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고용과 주가죠. 미국 시장은 확실히 이제 소비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주가와 경제가 좋아야만이 그 기존에 있던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,
특히 이제 시스템을 건드리는 문제로까지는 하진 않고 결국 기업단, 산업단 이렇게 좀 마이크로하게 들어가고 있지. 사실 뭐 중국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은 또 좀 험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실질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. 네. 요번에도 그 뭐죠? 그 나온 뉴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어이없어 하던데 화웨이에 대해서 모든 그 납품 금지, 그러니까 네. 거래 중단을 다 그 했잖아요. 시켰죠. 시켰는데 미국에서 다시 또 이렇게 화웨이에 납품 승인을 네. 또 해줬다. 자기네 AMD하고. AMD. 예. 그럼 막 웃기잖아요. 그거.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알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어떤 전략인 것 같은데, 예,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성이 되겠죠. 근데 그 외에도 유럽 문제도 좀 증시에 네.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요. 사실 이제 유럽이 그 3, 4월에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러다가 이제 5월 달 이후부터는 좀 진정이 되었고, 뭐 한 여름 정도까지는 괜찮았다가 7, 8월에 이제 휴가 시즌이 되면서 사람들이 소위 이제 따뜻한 날씨에 이제 그 휴양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스페인, 독일 이런 나라들이 좀 그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, 이에 따라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가 조금 강력한 조치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.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확실히 안 거는 생각보다 유럽이 선진국답지 못하다라는 거죠.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네. 것들이 굉장히 좀 뭐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후진적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,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가 괜찮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경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좋은 괜찮은 의사 선생님 또는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유럽에서는 독일 아니면 유럽을 떠나서 뭐 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버리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도 되게 취약하지만 지금 고칠 수 있는 의학이나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사실 유럽은 이게 문제가 되게 되면 조금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, 그래도 지난 3, 4월하고 좀 달라진 거는 사망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 이제 3, 4월 달에는 확진자 수도 늘어났지만 사망률도 급격히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사망률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.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3, 4월 달에는 저희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였기 때문에 다들 당황하고 어떻게 할 줄 몰랐었던 거죠. 근데 지금은 일정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노하우,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, 뭐 내가 열이 나면 안 나가야 되겠다, 이런 것들이 유럽 사람들한테 좀 있고 굉장히 좀 경계감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겪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예전보다는 이제 확산은 되더라도 사회의 혼란이나 뭐 소위 말하는 셧다운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위험은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. 네. 이거 외에도 뭐 또 큼직한 또 대외 변수 요인이 있을까요?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역시 이제 미국 대선과 이제 그 코로나 이슈들이지만,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돈의 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유동성. 예.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신용융자 잔고를 이제 막는 이제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고, 또 그 개인들로 봤을 때는 이제 신용대출을 정부가 이제 비투하지 말라고, 네.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정부는 다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번에 그 돈 풀지 말라,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라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저는 좀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을 돌아가게 하는데 조금 걸림돌?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막 빠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도 시장은 유동성의 힘, 그리고 앞으로 신기술의 힘,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코로나도 통제할 수 있다, 뭐 최악은 지났다, 이런 것들 때문에 올랐던 주식시장이 다소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면서 좀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. 네. 그 대주주 요건 뭐 3억 원으로 그 조정되는 거, 그것도 좀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나요? 저는
이게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제 3억 원이면 사실 글쎄요, 굉장히 좀 큰 돈. 그러니까 누구나는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좀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돈인데 이제 대주주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좀 그 썩 좋은, 그러니까 그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기분 나쁜 일인 것 같습니다. 살짝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인 것 같은데,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세제만 문제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건 기분 나쁜 거지 그렇다고 주식을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라서 좀 교란 요인, 방해 요인이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100% 공감은 하지는 않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거로 예상이 되고 기관이나 외국이 막 미리 팔아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좀 해보는데 이 추석이 끝나고 나서는 좀 상황이 바뀔까요? 근데 추석 끝나고 10월 달이 되게 좀 애매합니다. 그러니까 그 미국 대선이 일단 11월 3일이니까 이제 10월이라는 한 달 동안이 좀 비고요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좀 공백기인데다가 미국 연준이나 이 각종 통화 정책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다음 FOMC가 11월 5일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 대선 다음 날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크게 움직였던 뭐 유동성, 뭐 대선 이러한 중요한 변수들이 다 11월에 있다 보니까 10월에는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변수는 3분기 실적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근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소위 이제 주가가 이미 올라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이미 좀 많이 반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 이게 10월 달에는 추석 이후에는 막상 아주 뭐 의미 있는 어떤 트리거,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을 사야 될 만한 어떤 강력한 이벤트가 사실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추석 이후도 사실은 조금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오히려 10월 중순 이후에 막상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그때가 그래도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, 즉 걱정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네, 요런 자신감이 생기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좀 그 안정을 좀 찾고 우상향의 방향성을 다시 좀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미국 국채 수익률이 되게 저조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. 중국의 국채 수익률이 훨씬 높고요.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수익을 찾아서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그 달러가 신흥국으로 막 몰린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. 그리고 항상 그래 왔었고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 그러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한국 증시에도 확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, 기대를. 근데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네. 예. 이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? 사실 저희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아, 이미. 사실 좀 많이 갖고 있고, 그러니까 웬만한 신흥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는 나라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. 근데 저희는 이제 3분의 1이 넘죠. 그리고 중요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50% 이상 넘게 외국인이 이미 이제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주식을 더 산다라는 거는 정말 그 기업에 대한 강력한 확신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근데 이제 중국은,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국 시장은 그런데 지금 중국 시장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조금씩 문을 열어주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2년 뒤, 3년 뒤에 미국과 중국이 아웅다웅하지만 경제력이나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기업들의 어떤 영향력 봤을 때 미국도 크지만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,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을 사는 거 아니면은 이머징 내에서는 이제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지, 이미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여기서 더 많이 사기는 사실 좀 부담이
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겠죠. 네. 예. 그러면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?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우상향으로 보시는 거잖아요. 네. 지금은 조정 기간일 뿐이고.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을 그냥 참고 보유하면서 견디면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좀 비중을 줄였다가 뭐 나중에 또 이렇게 뭐 채워 넣어야 될지 어떤 식의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? 사실 좀 길게 보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저도 시장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막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이러고 싶은데요. 그게 정말 힘들고요. 그쵸. 빠질 때는 더 빠질 것 같고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일 좀 쉬운 방법은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이 정말 이유가 틀렸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 명확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주식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사실은 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의 모습이 좀 흔들리고 있고 뭐 저는 우상향할 것으로 보긴 합니다만은 이게 10월, 11월에 굉장히 좀 불확실성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들 중에 이미 좀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미 갖고 있는 것 중에 조금 수익이 난 것은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기회를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좀 덜 먹고 그러니까 이제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먹은 거에 저희가 수익을 낸 거에 대해서 약간 실현을 해놓는 게 지금 10월, 11월을 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혹시라도 미국이 정말 트럼프가 또 대선을 흥복 안 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은 뭐 크진 않다라고 보더라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고 현실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좀 수익이 난 거는 이번 기회에 조금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거나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